일단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까?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속에서 뭐 미국이 어제 급락을 했다가 네. 되돌리긴 네. 했지만, 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놓여져 있고, 네. 또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증시 부분에 있어서 홍콩에서 거래세 이 부분을 네. 인상한다라면서 급락을 한 모습. 자, 이제 사실 그거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찍었거든요. 이게 2차 상승의 마디를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439포인트에서 1,010포인트 정도까지 1차적으로 이 상승을 했었고. 1439에서 예, 3월 19일 날. 예, 예. 얼마까지요? 2260. 2260까지. 예, 그 라인까지 한 1010포인트 정도 상승을 네네. 하고,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도표가 네, 나갈 수 있나요? 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한번 나갑니다. 보도록 하죠. 예, 예. 자, 이게 이제 이 마디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한 마디를 완성을 했고, 네. 또 이제 그 두 번째 마디가 이제 완성을 했거든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1차 상승 이후의 조정 부분을 이렇게 3개월 동안 했잖아요. 작년 가을에. 예, 이게 이제 192포인트 정도 조정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이번에는 이 6개월 동안 상승한 부분을 거의 3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이 올라온 거거든요. 1000포인트를. 그러면 자연히 기간 조정도 좀 길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 조정과.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조정의 폭 흐름 부분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부분이죠. 시장 주식은 사실 중장기로 갖고 가게 되면 뭐 어떤 주식이나 다 보유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이 지수 마디 흐름 부분으로 갈 때 특히 박스권 장세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익 내기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걸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 3,266포인트 그때 고객 예탁금이 74조였었고 그쵸. 그런 네. 가운데 포모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네. 뭐 주식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 때문에 그죠? 부양책 뭐 이런 부분들로 나스닥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니까 시장이 흔들흔들거리잖아요. 특히 나스닥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테슬라나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 위치를 보게 되면 다 바로 상승할 수 없고 하락 부분을 갖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자연적으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누적 매도가 3만 계약이 넘습니다. 그러면 3월 10일 옵션 만기까지 그때 보게 되면 우리가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고점을 찍었으니까 거의 2달 정도 조정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3월 12일 이 옵션 만기까지는 시장이 별 볼 일 없다. 그죠? 그리고 미국 옵션 만기 이후에 이런 금리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안 좋은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월봉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봉을 보면 지금 양봉입니다. 4개월째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우리가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이 마디를 보시면 더 편하신데, 적어도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데 베이스 캠프 안 치고 중간에 안 치고 올라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2,900포인트, 2,990포인트 저는 좀 많이 내려온다 하면 2,850포인트 정도까지는 지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요? 2,850포인트요. 예. 그 정도까지는 조정 라인을 받는 지수인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주가가 오늘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만 지수를 붙들어 매고, 네. 그죠? 다른 주식 섹터 부분들을 대부분 약세를 보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뭐 성장 섹터라고 했었던 대부분의 섹터라든지 또 반대의 섹터 부분도 돌아가면서 다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지수만 박스권을 붙들어 맸지. 그죠? 왜냐하면 그 지수가 박스권에 있게 만들어준 게 네이버하고 카카오 플랫폼 쪽에서 상승을 해줬고, 또 그 다음 우주항공이라고 해서 세트레가이를 비롯해서 이 항공 테마 관련주 이런 쪽 부분들이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엔 쿠팡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만 일정 정도 받쳐준 거였거든요. 나머지 쪽에서 2차 전지나 또 반도체 그리고 또 이 자동차 이 부분이 3,266포인트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을 때 이 선두 역할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LG화학 105만 원에서 막히고
쌍봉치고 내려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 1월 11일 날 96,800원 찍고 내려오고 있고 또 현대차, 기아차, 애플컵 무산되면서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3,266포인트를 돌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자연스럽게 주도 섹터 부분들이 조정을 보이니까 조정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조정 흐름을 굳이 금리까지 끌고 와서 하는 건 저는 넌센스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금리 부분 그 금리 쪽 라인에서 보게 되면 금리 국채금리가 1.39%까지 올라갔으니까 영향은 일정 정도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조정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듣고 싶은 얘기 다 들었는데 저는 정리를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다 외우고 계시다니까요. 항상 저는 봐야지 3월 19일 날 1439 이러는데 머릿속에 그림을 다 가지고 계시고. 예, 목요일이죠,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예, 목요일 날 그날 그 거래소가 8% 급락을 했고요. 예. 장중에 코스닥이 13% 급락을 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있는 날들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시장 지수가 어느 정도 라인 부분에서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 기본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또 기술적 흐름 부분도 같이 접목을 해야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앞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지지선을 어떻게 보시나요?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하셨고요. 예. 그죠? 대략 한 2,850 정도 보신다고 하셨고. 아까 질문하신 분이 금요일에 뭐 MSCI 지수 변경인데 외국인들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지난번에 MSCI 분기 리뷰가 9일이었고 그거 종목 들어가는 게 2월, 저는 2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고 외국인들 조금 사줘야 장이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아닌가요, 지금? 개인들의 매수는 좀 떨어졌고, 지금 기관들이야 뭐 사실은 많이 팔고 있어서요. 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개인들의 머니 무브라고 해서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고점을 찍을 때 74조의 예탁금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3,065포인트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계속 매도가 나왔죠. 외국인 매도는 가끔 이제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일 때, 이제 그 타이밍에 잠깐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매도고 그리고 연기금은 3,060포인트 이상에서는 계속 줄기차게 매도 그리고 밑에 내려올 때만 조금 받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을 가지고는 지수가 상승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아까 4개월 동안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만이든 그리고 또 그 글로벌 증시 전부 다가 그렇거든요. 미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더 가기 위해서도 쉬어야 되는데 그 쉬어야 될 시점에 경기 기대감, 그죠? 그 백신 접종 부분 그 속에서 미국 시장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막 앞당겨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도 힘든데, 그죠? 기대감으로 갖고 갔던 종목은 항상 변동성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3,000포인트와 3,200포인트 상황에서는 중기 투자가 아니라 매매 타이밍인 거죠. 종목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요인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000포인트 이하. 오늘이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거기에 이제 지금 신용 잔고가 22조 2천억입니다. 22조 2천억이고 고객 예탁금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지금 65조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미수금도 또 사상 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섞어내야죠. 그죠? 그래서 가벼워져야 그죠? 그래야 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섭외 잘했죠? 말씀 들으면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김기수 대표님. 네. 카리스마 김이라고 제가 별명을 전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저희 이제 이 유튜브는 이제 실시간 채팅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800분 넘게 뭐 거의 860명이 들어와 계신데 들으시면서 얘기도 이제 하시고 근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이 정도 변동성을 뭐 견딜 수 있고 말씀하신 사실은 길이 좀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좀 덜컹거릴 뿐인데 처음 하시는 좀 주식이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어떡해요 난리 났어요 오늘 망했어요 잠이 안 와요 지금 뭐 왜 내가 이거를 샀지 왜 팔았지 막 지금 이런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멘탈가 우리
김 대표님께서 저 카메라 보시고 한번 예. 쓴소리 내지는 위로 내지는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은 만만한 게 아니죠. 그 만만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식이 위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너무 다 전부 다 열광하고 매수하고 싶을 때 그 포모 현상이 일어났을 때 뭐 삼성전자도 10% 넘게 올라가고 뭐 현대차 뭐 거의 뭐 상한가 근처 가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갈 때는 내가 비중을 좀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내려라. 그죠? 한 번 더 내리면 우리 시장이 지금 3,000포인트, 지수 상위의 3,000포인트를 그냥 헛으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기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중국과 인도와 대만, 우리나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실적도 그만큼 갖고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황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 라인 부분에서 갖고 있고 또 자동차 쪽도 있죠. 내연기관에서는 뭐 5, 6위밖에 못했지만 지금 전기차 쪽에서는 2등 정도 할 수 있는 흐름을 지금 갖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헛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속도가 너무 과했고 그 과한 부분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조정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이렇게 급락 부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뭐 2.5% 뭐 3% 가까이 급락을 했잖아요. 코스피는 2.5% 정도, 코스닥은 3%는 이렇게 만약에 급등을 했다면 그죠? 급등을 했을 때 여러분들 조금 비중 줄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시장이 너무 타오르면, 그죠? 나중에 이 냉정을 찾아서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비중을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오늘 종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민일 겁니다. 어떤 게 고민이냐. 그동안 시장이 좋았고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급락을 하고 주변 시장까지 급락을 하고 거기에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공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타이밍에서는 조금 더 밀려도 그죠? 매수를 진행하는 거죠. 그 시장 항상 주식은 꼭지에서 팔 수 없듯이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제가 바라보는 기준 2,850포인트 거기까지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좀 더 추가 하락하면서부터는 비중을 좀 더 이제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결국 이것은 시간을 말해주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도대체 국민연금은 그죠? 어느 나라 국민연금입니까? 네. 그죠? 계속 주구장창 팔고 있는데 비중을 줄여야 되는 속사정은 알겠지만 그러게요. 네. 그죠? 그게 주식 전체적인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인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죠? 해외 투자는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경기 개선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의 비중은 줄인다. 참 이건 아이러니하죠. 그런 흐름들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렇게 이제 시장이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3월 12일 정도 이 정도까지 또 내려갔다가 반등 조금 하고 쉬면서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심리적으로 쫓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5월 3일부터 또 공매도가 일부 재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막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이 이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비중을 좀 줄이는 과정들이 나타날 때가 오히려 또 매수 시점이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결국 또 4월 달에는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이렇게 주가가 좀 더 떨어지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3,266포인트 1월 11일 날 고점 찍을 때 금감원에서 난데없이 그죠? 3,300포인트 넘어가면 고평가다. 이런 이례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부터 흘러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일주 전에는 연기금 매매 보고서 제출해라. 이 또 이야기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잖아요. 이 지수가 조금 더 내려가서 2,900포인트 라인 정도 들어오게 되면 그 입김이 강해질 거고, 그죠? 개인들의 주식 투자했었던 분들의 원성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기금의 매도도 일정 정도 압박으로 들어가는 작용이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2,950 이 이하로 들어오는 데 있어 여러분들 추격 매도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죠? 다만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기간 조정도 또 계속 길어진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월 15일까지는 보수적 흐름을 갖고 가되, 그죠?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특별히 처음에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좀 걱정이 그거였거든요. 주린이라고 해서 초보 투자자들이 지금 막 오르는 장만 봤기 때문에 여기서 확 흔들면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보면서 멘탈을 좀 잡으려고 좀 쓴소리를 좀 하시라고 했더니만 쓴소리는 아니네. 딱.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하락하기 전에 나왔다면 쓴소리를 했을 겁니다. 예, 제가 지난주까지 제 유튜브로는 미국 옵션 만기 이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지난 설날부터 설날 그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 시장은 옵션 만기 이후에 하락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제 오늘처럼 전 섹터를 같이 조정을 받는 건 조금 과한 부분이 좀 있었죠. 예, 김기수 대표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